자, 이번 시간에 화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화법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직접 화법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것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자,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은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이와 달리 밑에 문장 보면, 그녀는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대절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것을 했다고, 그녀의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방법이 다르죠. 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랑 밑에 거는 누가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분명히 지금 표현법이 다른 거고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그러한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전달 동사.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 화법의 동사가 say나 said면 그냥 say나 said를 쓰고, 여기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고. 근데 만약에 지금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said to나 혹은 say to가 되는 경우, 즉 to가 붙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told, 지금 과거니까 told고 현재일 때는 tell을 쓰게 됩니다. 다시 올려서 자, say to나 said to는 tell 혹은 told로 바꾼다. 자,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규칙을 보면 콤마와 따옴표를 빼고 두 문장을 that으로 연결시킨다. 지금 우리가 직접 화법에서 여기 콤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큰 따옴표가 있고요. 자, 이거를 다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바꿀 땐,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뭐라고 하더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키워드는 다 빼고 대신 자, 문장이 두 개가 되죠. she 주어, said 동사, she 주어, did 동사. 이렇게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that을 쓰게 되고, 단 이 that은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 she가 주어고 said가 동사, that절 전부가 목적어다. 이럴 때 단순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단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that절의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인 인칭대명사는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꾼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쌤이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직접 화법의 문장에서 보면 I가 인칭대명사, 무슨 격? 그렇죠, 주격. my는 무슨 격? 그렇죠, 소유격이죠. 이러한 인칭대명사들이 간접 화법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I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뀐다? she로 바뀌고, my 같은 경우에는 her이라고 이렇게 인칭이 바뀌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인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표현되어진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그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전달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의 변화가 없지만, 이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 제니는 말한다. 현재 말하고 있고, 뭐 할 것이다. 나는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어때요? 그대로 미래의 내용을 담게 되죠. 여기가 지금 says 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I was에서 과거를 쓰잖아요. I was late. 나는 늦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she was late에서 과거 시제가 쓰이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의 시제가 이렇게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가 그대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요거는 과거 시제죠. 지금 주절 시제가 과거죠. 그런데 말하는 그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보니까 무슨 시제? 현재. 이렇게 과거일 때는 주절 시제가 과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시제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시제가 바뀌는 그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제 일치의 원리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만이 이 부분도 잘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전달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가 봤었고, 과거일 때는 어떻게 된다? 시제일치의 원칙에 따라 시제를 바꿔야 한다. 자,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나와 있는 거. 지시대명사나 뭐 this나 that 이런 걸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지시대명사나 부사구는 다음과 같이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꾼다. 여기 보면 this가 이렇게 that으로 바뀐 거, 의미상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시대명사들이 잘 적절하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부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직접 화법에서 this라고 하는 거는 자, 간접 화법으로 바뀌었을 때 that으로 바뀌어야 되고, this의 복수인 this는 자, does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 직접 화법에 나오는 지금이란 뜻인데, 자, 요거는 간접 화법으로 가서 then, 그때 이렇게 바꿔줘야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ere, 여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there로 바뀌어야 되고, ago는 before로, 그 다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 그러니까 that day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다 사용을 하니까 그때 가서 연습을 더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단어만 쭉 일단 볼게요. yesterday라고 하는, 어제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화법에서 사용이 됐다. 그러면 간접 화법에서는 yesterday를 쓰면 안 되고 the previous, 이전의 날, 그죠? 전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the day before,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the next day, 다음날, 혹은 the following day,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날이라는 의미고, 자, last night은 어젯밤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전날 밤으로 바뀝니다. 혹은 the night before,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날 밤이란 뜻이고, 그 다음 next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 next를 the following으로 바꾼다. last는 자, the previous로 바꾼다. 자, 이거를 전부 다가 암기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문장을 바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니까 프랙티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겁니다. 자, 예문 봅시다. 제니는 말한다, 현재 말한다, 미래에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다시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게 직접 화법이고, 간접 화법, 즉 제니가 뭐라고 말하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자, 제니는 말한다, 대절이라고 말하더라. 그녀가 늦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다시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여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주절의 시제가 현재니까 종속절의 시제가 그대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 그는 said to는 어떻게 바뀐다? 그쵸? told로 바뀐다.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오늘 그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여기 시제는 과거 시제, 그쵸? 여기는 현재 시제. 시제가 다르니까 시제 일치의 원칙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자, 만든 문장을 보니까 자, told로 바뀌겠죠? said to는 told로 바뀌니까. 그리고 대절로 들어가서 보면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직접 화법에서 말하는 시점은 현재였지만 그걸 전달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지금 너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를 의미하는 거니까, 나에게 얘기했고 나를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뭐를, 발표를 그날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죠? today라고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직접 말하는 그 시점이랑 전달하는 시점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사들을 잘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문장 해석을 잘하면, 의미를 잘 생각하면 충분히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Practice 8.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자, 쭉 보면은 직설 화법인데 자, 요거를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자, 탐은 말했다.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남동생이 캐나다로 갔어. 석 달 전에 공부하기 위해. 여기 went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자,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요거를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바꾸려 그러면 요 시제를 잘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말한 게 과거 시제라면 그죠? 말한 게 과거 시제인데 그 과거 시제에서 또 과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대과거 시제가 됩니다. 대과거는 우리가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went의 과거 완료 형태인 had, gone 이렇게 나와 있고 said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said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ago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before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칭 대명사들 요거는 탐이 말했다 내 남동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의 남동생이 돼서 his로 바뀌게 되죠. 문장 해석해보면 탐은 말했다 그의 남동생이 캐나다로 갔다고 석 달 전에 공부하기 위해서.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진아가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 자, 앞에서 우리가 said to는 그렇죠 told로 바뀐다. 요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 여기 said가 지금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어때요? 현재 시제죠. 과거 시제에서 우리가 said 말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시제에서 그 당시 현재를 썼다라고 하는 건 요 과거 시제랑 같은 시점이라는 거죠. 자, want가 과거 형태로 바뀌어서 wanted. 그 다음에 인칭을 볼게요. I가 결국은 누구냐면 진아가 나에게 말했고 내가 어떻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I는 진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e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진아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가 승무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번 조회는 말했다. 자, said니까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나는 돌아올 것이다. 오늘 밤 늦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조동사 will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 자, 이거로 간접 화법으로 우리가 바꾸면 said가 그대로 sai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that을 쓰고 그 다음 내가 뭐 할 것이다 라고 조앤이 얘기한 거니까 자, 조앤은 여자니까 she로 바뀔 거고 자, 문제는 조동사의 시제인데 말하는 said 이게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점에서 얘기하기를 미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동사를 어떻게 요 will에서 과거 형태인 would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she would 그리고 우리가 tonight은 어떻게 바뀐다? 그죠? that night으로 바꿨으면 된다. 2번 프랭크는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내가 UFO를 지난밤에 봤다고. 요거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우선 said는 어떻게? 그냥 said가 되겠고 말한 게 과거인데 그거보다 그 과거 그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서 과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had 플러스 pp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인칭은 프랭크니까 he고 그 다음에 had 플러스 pp 그러니까 so의 pp 형태 seen had seen. 자, 그 다음 last night 어젯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꾸면 그죠? the night before. 자, 혹은 the previous night.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 3번 그레그는 말했다. 과거 시제죠. said. 나는 뭐 할 것이다. 일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 지금 be going to가 들어가 있죠. be going to가 미래일이긴 한데 자, said라고 하는 거 말한 시점이 과거고 그렇죠. 과거 시제고 여기에서 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be going to 즉 am going to를 썼는데 요거를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am을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죠. was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의 과거 형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said 그대로 내려오고 자, 인칭 그레그가 남자니까 he로 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am을 과거인 was로 바꿔주면 된다. 자, 4번 웬디는 엄마에게 말했다.
said to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먹는 걸, 이 야채들을 더 이상 먹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aid to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텔의 과거인 told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I라고 하는 거는 웬디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he가 되겠죠. 그리고 자, 말한 시점이 과거죠. 과거. 그런데 그 과거 시점에서 현재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시제가 과거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don't는 뭘로 바뀐다? didn't로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 did라고 하는 건 뭘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does로 바뀌어야 되죠. 자, 이거 해석해 볼까요? 웬디는 엄마에게 말했다. 대절이라고. 그녀가 그 야채들을 더 이상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번 그렉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분수대역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지금 said to 과거 시제가 있고 그 다음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said to 같은 경우에는 텔의 과거인 told로 바뀔 거고 I가 누구냐면 즉 그레그가 뭐 할 것이다 이거니까 자, 그레그는 he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게 과거니까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면 will 대신에 그렇죠. woul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를 쓰고 만날 것이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너를 만날 것이다 이랬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너라고 하는 게 나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을 써줍니다. 그리고 here이라고 하는 거는 here이라고 하는 부사는 배열로 바꿔줘야 되고 그럼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렉은 말했다 나에게 그가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분수대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6번부터 좀 빠르게 가볼게요. 여기 보면 said to니까 뭘로 바뀐다? 그렇죠. told로 바뀐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다 이랬는데 그 내가 누구냐면 그녀가 되는 거죠. 그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I는 그래서 she로 바뀌고 시제 said 과거니까 자 여기 현재 과거 시점에서 현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 요 현재도 사실은 과거 시점인 거죠. 그래서 비동사 am 대신에 was를 쓰면 됩니다. 자 7번 나는 나의 남동생에게 말했다. 너는 거리에 있는 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 said to told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you라고 하는 게 누구다? 그래서 나의 남동생이다. 그러면 he로 받을 거고 자 조동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과거니까 얘도 조동사도 시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hould도 그렇고 자 10번에 나와 있는 might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조동사를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 8번 지금 said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said를 쓰면 될 거고 자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제주도를 여기 말하는 건 과거인데 그때 당시에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건 실제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is 대신 was를 쓰면 될 거고 now라고 하는 부사는 then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럼 문장 해석해 볼까요? 기상캐스터는 말했다. 대절을 말했다. 태풍이 그때 지나가고 있었다고 제주도를. 9번 자 여기 said가 있으니까 그대로 said 내려오고 시제가 과거 요것도 과거 그럼 어떻게 되죠? 말하는 게 과거 시제 그런데 요 시점에서 그 과거를 썼으니까 대과거 시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 완료 형태인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 여기 was의 had 플러스 pp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had been이 되겠죠. 그리고 yesterday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뀐다? the day before 혹은 the previous day. 10번 민혁이는 말했다. 나는 뭐 할지도 모른다. 이민 갈지도 모른다. 뉴질랜드로. 여기 지금 said니까 그렇죠. 그대로 said 내려올 거고 대절을 만들 텐데 I라고 하는 게 결국 민혁을 얘기하는 거니까 민혁이가 이민을 가니까 여기 he 그리고 자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는 변형시킬 필요 없이
자,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should라든지 might라든지 그 다음에 뭐 ought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준다. 간접 화법을 만들 때 다시 should나 might나 ought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남은 게 뭐가 있죠? 그렇죠. next yea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없는 의문문부터 보면 동사는 ask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that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는 that을 썼잖아요. 그거 대신에 접속사로 if나 whether로 두 문장을 연결한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밑에 가서 예문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뀐다. 이게 의문문이긴 하지만 어순 자체가 간접 의문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어 동사 어순을 따른다라는 건데 예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는 말했다. 너는 아니. 찰스란 이름의 남자를 아니. 요건데 여기 said라고 하는 거는 자, asked 물었다로 바뀌는 거고요. 왜냐? 물어보는 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인지 아닌지 물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인지 아닌지 물었다 해야 자연스럽게 문장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if나 whether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문장 어순도 보면 주어 동사 형태가 오고 있죠. 그럼 문장 해석해 보면 그는 물었다. 뭐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는지 찰스라는 이름의 남자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지금 이렇게 인칭 바뀌는 거라든지 시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자, 나는 말했다. 메리에게 말했다. 너는 너의 여권을 찾았니? 라고. 자, said to가 마찬가지로 물었다 라고 바뀌고요. 물어보는 말이니까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그리고 너라고 하는 게 즉 메리에게 말한 거니까 she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제는 뭐 앞에서 했었죠. 과거 시제 말하는 과거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과거 시제, 즉 과거 완료 형태인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화법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동사는 똑같이 ask 형태로 바꾸는 거고 that 대신에 기존에 있는 의문사로 두 문장을 연결한다.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썼지만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 의문사를 그대로 써서 적어주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 형태를 띠다 보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즉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간접 의문문 배울 때도 주의할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럴 때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라는 어순을 따른다라는 거. 자,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찰관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봤습니까? 지하철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거죠. said라고 하는 거는 ask도 바뀌었고 그 다음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써줬고 그 다음에 you라고 하는 게 결국 나에게 얘기한 거니까 I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됩니다. 주어 I 동사. 자, 동사 did 과거 시제다. 과거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대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 완료인 had 플러스 pp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자, said to는 마찬가지로 asked로 바뀌었고 누가 너에게 돈을 빌려줬니? 이건데 who라고 하는 의문사 그대로 쓰겠죠? 주어가 뭘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주어가 뭘까요? 그죠? 누가, who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바로 뒤에 이어서 쓰면 되고 자, 여기 lent 과거고 said 과거다. 과거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 형태인 had 플러스 pp를 써준다. 그래서 had lent. 자, 이해되죠? 자, 문제 practice 9.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세요. 자, 보기를 보면 좀 빠르게 갈게요. said라고 하는 거는 자, 물어보는 말이니까 asked로 바뀌었고 이 문장에서 의문사 없죠. 그러면 if나 whether를 써야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you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 시제인데 said라고 하는 거, 즉 과거 시제에서
현재 완료, 즉 had 플러스 pp를 얘기했으니까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제 일치나 이 부분을 반드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ave pp를 had pp로 바꿨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said to 역시 asked로 바뀌고 의문사가 요번엔 있죠. 그러면 의문사 쓰고 너라고 하는 게 그 소년에게 얘기한 거니까 자 he로 됐고, 그리고 여기가 과거 시제죠. 그리고 여기 과거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대과거 시제, 즉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had gotten 이렇게 된 거고, this는 that으로 바뀌겠죠. 시간 관계상 쌤이랑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만 풀어봅시다. 7번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자, 당신은 뱀에게 물렸냐? 라고 물었다. 여기 지금 said to니까 asked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쌤이 한번 적어볼까요? The doctor asked me. 그 다음에 여기 의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if나 혹은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쓰시고, you가 누구다? 나에게 얘기한 거니까 I가 될 거고요. have 플러스 pp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시점에서 현재 완료를 얘기했으니까 과거 완료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had been이 될 거고요. 그리고 bitten. 그러니까 과거 완료이면서 수동 패턴이 되는 거죠. by a snake. 8번 그 선생님은 말했다. 학급에게 말했다. 누가 대답할 거니? 이 질문에 나를 위해서 대답할 거니? 여기 said to는 우리가 asked로 바뀌겠고요. 자, 쌤이 한번 써보면 학급에게 얘기했는데 이 문장은 의문사가 있으니까 쓰는데 의문사이면 동시에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바로 붙여서 써야 되겠죠. 자, 문제는 said 과거 시제에서 미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바꿔줘야 되겠죠. 과거인 would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this는 뭘로 바뀌죠? 그렇죠. that으로 바뀐다. 그다음 밑에다 쓸까요? 그리고 for me라 되어 있는데, 자, me라고 하는 게 결국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him을 쓰거나 혹은 her를 쓰거나. 자, 써져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선생님은 학급에게 물었다. 누가 대답할 것인지 그 질문에 그 또는 그녀를 위해서, 즉 선생님을 위해서. 9번 나는 곽 선생님에게 말했다.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학교에 와야 하는지. 다음 주 토요일에. 자, 이 문장은 said to니까 asked로 바꾸면, 그리고 이 문장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혹은 whether를 써준다. 그리고 we라고 하는 거는 결국 we가 되겠죠. 자,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의미상, 문장의 의미상.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should, might, ought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주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기억하시고요. They should come to school next Saturday는 the following Saturday로 바뀌겠죠. 자, 문장 해석해 볼게요. 나는 곽 선생님에게 물었다. 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학교에 그 다음 토요일에 와야 하는지를 물었다. 10번 수미는 나에게 물었다. 러시아 레스토랑이 붐볐는지 물었다. 여기 said to 마찬가지로 asked로 바꾸고,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이 부분이죠. 러시아 레스토랑. 그 다음에 여기 과거 시제에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과거 시제, 즉 과거 완료 형태인 had 플러스 pp. 비동사니까 had been이 될 거고요. crowded. 자, 이번에는 명령문 화법 전환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전달 동사는 명령문의 성격에 따라, 즉 의미상 가장 적절한 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동사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자, tell을 쓰거나 ask를 쓰거나 advise를 쓰거나 order를 쓰거나, advise 충고하다, order 명령하다. 그리고 명령문의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꾸면 된다. 문장 볼게요. 그 선생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끝내라. 청소하는 것을.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5시까지 끝내라.
일단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건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꼭 여기 톨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문맥상 만약에 명령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ordere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finish 어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명령문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 즉 그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이죠. 자, 앞에 내용을 잘 공부를 했으면 명령문의 화법 전환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문장 하나 더 볼까요? 그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무 많이 설탕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여기는 말한 내용이 사실은 충고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 보면 advised. 충고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not을 쓴 겁니다. 자, 그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뭐 하지 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명령문은 결국 오형식 형태의 문장을 띠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Practice 10.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세요. 지금 보면 명령문들이죠. 명령문들을 어떻게 간접 화법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보기인데 그는 나에게 말했다. 조심해라 라고. 네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조심해 라고 나에게 말했다. 자, 이 말은 우선 말하긴 했는데 충고에 가깝죠. 그래서 advised라고 하는 동사를 썼고 나에게 충고했죠. to 부정사라고. 즉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what를 써서 오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거 보면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불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일단 이 말한 게 사실은 어때요? 느낌이 그냥 톨드로 써도 되겠죠. 뭐 충고했다 이렇게도 되겠지만 자, 여긴 말했다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에 꼭 톨드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명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충고 개념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적절하게 알아서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don't go라 돼 있죠. 부정문.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쓰고 앞에다가 not을 쓰면 된다라는 거. 이 역시 자, his child 목적어. 자, 뒷부분이 또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문제도 뒤에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0번. 그 강사는 나에게 말했다. 숨 쉬세요. 느리고 깊게 숨 쉬세요. 뭐 하기 전에? 물에 뛰어들기 전에. 자, 여기서 said to라고 하는 거. 우리가 told, 말했다. 이렇게 써도 될 거고 지금 명령문에 말하는 분위기가 충고하는 분위기다. 자, 그런 경우에는 advise를 쓰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명령문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동사는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쌤이 문장을 적어보면 자, 여기 breathe라고 하는 거 명령문 숨 쉬세요 라고 명령문인데 이 부분을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자, slowly부터 쭉 water까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강사가 말했다 혹은 충고했다 나에게 to 이하라고 오형식이죠. 네가 목적어, to 이하가 목적격 보어. 21번. 나의 엄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You'd better, had better. 뭐 하는 게 낫다. 뭐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바닐라향 설탕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instead of 뭐 대신에 honey, 꿀 대신에. 자, 여기서 said to라고 하는 부분을 told나 혹은 충고하다. 이 정도로 바꾸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you'd better 뭐 하는 게 낫다 이 말은 명령문을 약간 부드럽게 우리가 쓴 거죠. 뭐 해라 이거를 뭐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걸 명령문으로 보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to use 바닐라부터는 쭉 쓰고요. 허니까지 똑같이 나의 엄마는 말씀하셨다. 나에게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혹은 충고하셨다. 이렇게 22번은 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said to 대신에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 told도 됐고 충고하다 이거보단 자, 명령하다 요걸 쓰면 좋겠다. 그죠? ordered. 그러면 자, don't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문, 즉, 자, to use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 거 그대로 쭉 클래스까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